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바일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10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차에 이제 파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과제를 드리기를 7.5절 교재 페이지 157페이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덕X에 대한 문제를 직접 풀이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실제로는 워드 문서가 그렇게 좋은 문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저자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 많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로 한번 안아 놓으시고 향후에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보는 형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직접 풀이를 해보십사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불필요하다는 아닙니다. 해당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도큐멘트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zip 파일 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는 인코딩하는 디코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인코드 할 때 뭐 문자를 UTF-8로 인코딩하고 UTF-8로 디코딩 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간에도 이번 주차에 설명드릴 데이터 정리에서도 이 관련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재가 아무래도 약간 파이썬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 라고 전제 조건을 두고 나서 설명이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모르는 문장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제가 뭐 충분하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검색 사이트가 있으니까 검색 사이트에서 좀 서베이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주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10주차는 크게 데이터 정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 즉, 불필요한 데이터들, 문서를 열다 보면요, 웹에 있는 문서를 열다 보면 그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들 중에 나한테 필요 없는, 즉 나는 특정 데이터들만 쭉 추출을 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 안에 계획 문자라든지 나한테 불필요한 그런 문자들이 포함돼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유용한 데이터로 만들어 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크게 데이터 정리, 즉 들어가면서 데이터 정리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코드에서 정리라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규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후 정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이 사후 정리에 해당되는 것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즉 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교재에서도 아시다시피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툴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능한 형태에서 코드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학습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그리고
실습 및 복습 문제를 드리게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코드에서 정리,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이 결국은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과제로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정규 표현식은 우리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지만 간단하게 봤죠. 하지만 크롤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50페이지에 정규 표현식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요, 이 정규 표현식에 대한 정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 문제로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이 크롤링 쪽에서는 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문제, 과제를 정규 표현식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의 큰 대주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교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적어요. 무슨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방대해 보이긴 하지만 적고요. 교재 페이지 수로는 봤을 때는 되게 조금밖에 안 되지만 다루는 내용은 또 많고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교재 9장에 즉 다음 주차에 설명할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교시 데이터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정리에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전까지, 우리가 현재 주차까지 공부하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주로 학습했던 내용들에서 바라볼 때의 데이터를 보면요, 일정 부분 정형화된 데이터 소스만 우리는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무시하는 수준 정도로 코드를 했어요. 즉, 우리가 그 컨텐츠를 다 가져왔을 때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계행 문자라든지 뭐 불필요한 특수 기호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고 그냥 전체 페이지를 읽어오는 형태로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 사실은 예상과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정도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거에 반해서 웹 스크래핑에서 데이터 수집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집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놓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구두점, 즉 점 마침표로 닫는다든지 이런 거요. 또는 일관성 없는 대소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 우리가 웹에서 문장을 가져왔을 때 인티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한 문자하고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한 인티저는 같은 문장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물론 대문자로 시작한 것은 문장의 시작점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단어는 같은 문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막 혼용돼 있다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단어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줄바꿈이라든지
계획 문자, 뭐 오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웹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웹 문서 안에. 따라서 이것은 크롤링 하는 데 있어서 꽤 거치장스러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여지껏 코드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학습할 내용에서는요, 코드 작성 방법에 변화를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결국은 데이터 소스, 웹에서 크롤링해서 가져온 데이터 소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 위에서 언급한 이런 구두점, 일관성 없는 대소문자, 줄바꿈, 뭐 오타 이런 정도의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수집한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을 코드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코딩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주기 위한,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예상 못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어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코드가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크롤링 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ng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ngram. 주로 ngram을 정의하면 텍스트나 연설문에서 등등에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단어 n개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한글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단어, 또 단어가 나왔다. 또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요렇게 다시 요렇게 쌍을 이루면 2g이 됩니다. 즉,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 n개를 ngram 문제라고 합니다. 주로 자연어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ngram 또는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의 집합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장 내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몇 번 나타났다.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타겟이 되는 언어는 영어 부분입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한글로 적용을 시켜도 재미있을 거예요. 향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ngram을 써서 해당되는 문장 내에서 우리가 뭐 기사를 분석해낼 수도 있겠죠. 기사를 분석해서 ngram으로 만들고 어떤 특정 조합을 이루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는 뭐 노래 가사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반복돼서 나왔는지, 이걸 직접 세는 것보다 우리 이제부터는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카운팅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방법까지도 살펴볼 겁니다. 자연어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ngram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학습을 위해선 ngram을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정확한 형태를 갖춘 ngram 찾기에 중점을 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찾자 라는 것 중점을 줄 거고요. 9장에서는 2g 또는 3g을 사용한 텍스트의 요약 및 분석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ng램화 시켜본 ng램을 추출해내는 작업, 그리고 이 ng램의 단어의 조합의 카운트를 재는 이런 형태로만 일단 학습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코드로 갈 건데요. 자, 지금은 이제 간단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ng램을 푸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고요. 뭐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오타가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g짜리, 즉 단어 2개로 조합되어 있는 리스트를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를 제외한 모든 ng램에 해당되는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get ng램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문자 열을 줄 거고 몇 g램인지에 해당되는 그램 수를 입력받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즉 해당 컨텐츠가 들어올 거고요. 2라는 값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컨텐츠와 2라는 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특정 URL을 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요 URL을 가지고 파싱을 해서 BS 객체 만들어내고 BS 객체에서 컨텐츠 텍스트 부분들을 getText에 내가지고요. 뽑아가지고 컨텐츠로 생산할 것이고, 이 컨텐츠 안에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문자열일 겁니다. 스트링 문자열이 될 건데, 이 문자열을 ngram, 즉 여기선 2g짜리의 리스트로 결과를 반환받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ngram도 출력해보고 전체의 ngram 카운트, 2g 카운트가 몇인지를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로 돌아와서 일단 이 컨텐츠 안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컨텐츠에는 모든 단어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뭐 문장을 쓰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적용하기가 꽤 까탈스러운 경우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구분해내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겠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향후에 고민해볼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컨텐츠를 스플릿하고 공백입니다. 공백으로 띄어서, 즉 공백으로 분리를 해서 이 단어들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전체 스트링 형태였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 컨텐츠를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분리시켜 놓은 리스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환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고요. 반복을 돕니다. 컨텐츠의 길이, 전체 길이에서 그램수 마지막 단어를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줄 겁니다. 결국은 해서 그 범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아웃풋 리스트에다가 컨텐츠의 시작 0번지부터 플러스 i 플러스 n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가겠죠. 의 위치까지 반복을 하면서 어펜드 추가를 시켜서 반환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보니까 전체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들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보니까 general purpose라는 단어와 high level, 그 리스트 하나, 이제 2g짜리죠. 두 개의 단어, high level, programming. 아마 원래 문장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general purpose, high level programming.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각각을 단어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니까 2g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캡처한 것은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전체 실행 결과를 잘 보시면은 아주 불필요한 문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단어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요 뒷부분이죠.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고 난 뒤 랭귀지가 하나의 단어인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계획 문자 역슬래시 n 세 번 붙어 있죠. 그리고 파이썬 패러다임 멀티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 녀석이 특히 여기 보니까 콜론 같은 특수기호까지 포함시켜서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모없는 값도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실행을 제가 한번 시켜본다면요, 이 코드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린다면, 아이고 너무 큰가? 접어놓을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잘 처리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좀 지우고 다시 작업해볼게요. 동작을 시켰더니, 예, 이런 형태로 두 개의 단어의 쌍을 이룬 2g짜리 리스트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처럼 계획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단어까지 하나의 단어로 쭉 이어붙여져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자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할 필요성을 대두를 합니다.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거 해결하자 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문장들을 2g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문장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왜? 이유는 좀 더 개선된 결과를 노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 문자와 같은 escape 문자를 제거를 하자. 그리고 유니코드 문자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제거를 하자. 아스키 코드 이외의 문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특수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겠죠. 물론 특수기호는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에 반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처리를 하겠다. 일단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배제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get ngram이라는 함수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해서 계획 문자를 모두 공백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문장 안에 보면은 대괄호 열고 숫자 1, 2, 3 또는 1 또는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인용 문장이거든요. 즉 문장 중간에 갑자기 자, 참고 문헌이 몇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단어로 취급하기에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얘도 빼버리겠다. 얘도 전부 다 스페이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스페이스는 무시가 되겠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스페이스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무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정규 표현식을 쓸 겁니다. regular expression을 쓸 거예요. regular expression을 써서 여기에 sub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요, 앞에 있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중간에 있는 이 문자열로 바꾸어라. 이 컨텐츠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두 번째 있는 문자열로 바꿔라 라는 함수가 되는데, 자, 이거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정규 표현식을 쓰는데 일단은 계획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 문자는 스페이스 바꿔라 라고 한 거고요. 또는 자, 대괄호를 열고요, 뒤에 대괄호를 열었습니다. 대괄호의 의미는 대괄호 사이에 있는 문자들로 구성된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 라는 이런 의미죠. 그쵸? 거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요, 잘 보시면은
요거는 원래 대괄호를 두 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코드로 역슬래시 대괄호 하면 대괄호 본연의 의미를 갖겠죠. 교재에서는 뒤에 것은 역슬래시 썼는데 앞에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정상적으로 되지만 워닝 경고가 발생될 겁니다. 정규 표현식을 쓰시는 김에 이왕이면 정상적인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슬래시 D 플러스는 얘는 역슬래시 D 같은 경우는 D라는 글자가 아니고 그쵸, 숫자를 말하죠. 예.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을 플러스 하면, 이 플러스 기호는 정규 표현식의 의미는 앞선 문자, 이 앞에 남아있는 문자가 한 번 이상 나온다 라는 의미가 나온다, 얘기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하나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스페이스로 변경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결과값을 컨텐츠에다가 다시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UTF-8로 인코딩을 합니다. 컨텐츠 인코딩을 UTF-8로 변경을 해 주고요. 방법은 바이츠의 해당 문자열 그리고 UTF-8. 자, 그 다음에 디코드를 합니다. 아스키 코드는 무시하도록 이그노어하도록 디코드를 하고요. 자, 이거 아마 지난 제가 과제로 드린 것 중에 도큐멘트 읽으면서 인코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디코드 나오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사용하는 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스플릿, 단어를 쪼개겠다. 어떻게? 공백으로 쪼개서 이 안에 집어 넣을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리스트화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컨텐츠는 다시 리스트로 작업을 할 텐데요. 컨텐츠 안에 하나의 단어들, 위에서 쪼갰으니까요. 여기서 쪼갰으니까 이 하나의 단어들을 쓰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단어가 아무 문자도 아니라면, 정상적인 문자라면 워드를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죠. 반복으로 돌겠죠. 반복으로 돌면서 수행이 될 겁니다. 반복 포문을 돌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아웃풋은 이렇게 반환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고, 레인지 컨텐츠의 길이보다 n 플러스 1까지, 즉 마이너스 1까지의 위치가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단어는 ng에 포함을 안 시킬 거니까요. 예, 거기다가 집어넣는 범위까지 해서 반복을 돌면서 아웃풋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뽑아서 어펜드를 시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즉 0, 처음에 시작해서 0 플러스 n은 2가 될 테니까요. 2. 그러면 0, 1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의 조합. 1 플러스 2, 3이죠. 1, 3이니까 1과 이제 2에 해당되는 초합의 2g짜리 리스트. 이것들이 이제 계속 어펜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환을 해주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하나의 단어 ago 하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불필요한 계획 문자들은 잘 사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건 지금 여기서 개선할 부분으로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remove escape unicode 해가지고 처리하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요. 예. 자,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프로그램, 아까 했던 게 general purpose, high level 프로그래밍 랭귀지. 근데 이 앞에 랭귀지 하고 뒤에 넣어서 파이썬 패러다임, 멀티 패러다임 이렇게 돼 있던 단어 사이에 원래는 랭귀지 앞에, 그쵸, n 그러니까 계획 문자와 이 뒤에 있는 파이썬 패러다임, 이게 하나의 단어로 통합돼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걸 잘 구분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구분이 된 형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요런데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문제, 개선사항. 보셨다시피 실행 결과 안에 보니까요. 이 상태로 가다 보니까 숫자를 다 빼버리거든요. 이거를 하니까 숫자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고, 괄호도 있고요.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단어가 아닌데 이런 문자들이 나오죠. 특수 기호들 또는 구두점과 같은 점과 같은 것들 이 포함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즉 단어 주위에 구두점이 만들어진다. 즉 근데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이픈을 유지를 좀 시키면서 그 불필요한 점이라든지 하이픈 기호라든지 괄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코드에서 좀 걷어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정리를 하고 문제점의 해결점은 2교시 수업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